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되게 늦었네요. 지금 벚꽃 필 때가 다 됐는데 새해 복이라 네. 하죠. 예, 새해 복 많이 어쨌든- 받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고 저축도 많이 하시고 청약도 당첨이 되셔가지고 네. 좋은 집으로 또 이사하시고. 예. 주식도 대박 나시고. 아, 주식. 아니, 주식 이게 맞아요? 난 너무 깜짝 놀랐잖아. 코인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단기적인 하락 때 가지고 계셔야 될 필요도 있는데 네. 만약에 요거를 남들 그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쵸.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해가지고 올라타셔서 물리면 안 되는 돈이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최근 이제 반등 살짝 나올 때라도 네. 빨리 탈출을 하시는 게 대장주라면 특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대장주일수록 단기간을 놓고 보자면 길게 보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실적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예.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것도 그거지만 저희는 일단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그거를 진단을 해봐야 되는 예. 거잖아요. 나의 자산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니까 오늘도 사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인데요. 오뚜기님의 사연이라고 해요. 오뚜기라고 지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고 싶어서 오뚜기로 지었습니다. 자, 수입은 0원인데 대출만 7개입니다. 아이고. 어쨌든 다시 일어나고 싶다고 네. 했으니까 수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면서 네.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취 중인 취준생입니다. 지금 500에 46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500만 원은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자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취를 결심했다고 하고요. 취준생이라서 현재 수입은 없다고 합니다. 매달 청년 월세 지원금이 20만 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받고 있다고 하고요. 가끔씩 돈이 필요할 때만 단기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은 따로 없는 상황이고 자취는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단기 알바를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일단 그렇게 알바를 하면 급여 125만 원 정도가 125. 나온다고 합니다. 취준생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고정 알바를 하려고 해도 점점 뭘 시도하고 실패할까 봐 완벽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게 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을 남겨두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완벽주의자일수록 뭔가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정 알바와 실패 완벽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거죠. 사실 겁쟁이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두려운 사실 건지. 겁쟁이다. 네. 조금만 용기를 내면 돼요. 이게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막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시작하지 못하는 마음도 저는 어떤 것에 대한 실패일까봐 인지 잘 잘하지 모르겠어요. 못할까 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알겠습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버는 건 없는데 씀씀이만 너무 커져서 빚을 내서 소비하는 게 생활 습관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네요. 예전에 돈터뷰에서 소개되었던 어느 사연자분처럼 저도 돈을 쓰려고 모으는 습관이 있습니다. 작은 금액을 쓰는 거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편의점, 쿠팡 이런 게 되겠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땡기는 대로 시켜 먹고 배달. 네.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일단 사고 보는 충동적인 소비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사연 신청을 위해 내역을 정리해보니 지금까지 대출받은 금액만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대출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보내려고 대출을 확인해 본 거잖아요. 여지껏 얼마가 있나. 몰랐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빌렸는지 몰랐던 예. 거잖아요. 심지어 근데 많이 쓰고 있었다. 걸어놓은 것은 없는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미래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제 중구난방 소비 습관을 뜯어 고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꾸준히 돈을 모아가고 싶습니다. 뜯어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상담을 통해 저의 소비 습관을 삶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소장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말 꼭 변화하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해요. 이분 대출이 2천이라고요? 일단 와 자, 대출을 그럼 도대체 어디다 쏜 거예요? 이 2천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한 방에 뭐 비투를 했는지
아니 뭐 했었는지 그건 아닌 한번, 것 같아요. 네, 여기 현황을 한번. 써 있는 거 보니까 네. 그때 계속 쓸 때마다 고민 없이 다 샀던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세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현황입니다. 각 대출은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모두 월세나 생활비에 사용하였습니다. 뭐 월세 오케이. 네. 생활비가 정말 생활비일지 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먼저 대출 현황은요. 첫 번째로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에 상환 대출 296만 7,806원. 가장 처음 받았던 대출이고요. 생활비에 쓸 목적으로 대학생 때 받은 대출입니다. 생활비 대출. 네. 네. 다음은 한화생명 대출 366만 원. 이금융권 신용 대출. 네, 이자는 36,837원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햇살론 뉴스 일반 자금 대출 200만 원 있다고 합니다. 정책 이거는 자금 대출. 생활비를 목적으로. 그냥 돈이 없는데 빌려서 쓰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생활비 들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무직이고 소득이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거, 휴대폰 요금 낼 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갈 돈이 없으니까 그쵸. 빌려가지고 쓰는. 네. 네. 왜냐면 고정적인 알바도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로는 매달 내는 이자가 6,794원이고요. 2년 뒤에는 3만 원가량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햇살론 뉴스 특별자금 대출 150만 원. 이것도. 이거는 의료 주거 주거 목적이라고 합니다. 매달 내는 이자는 현재는 이제 5,000원 정도 되고요. 2년 뒤에는 22,000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은행 가계 일반 자금이 있습니다. 390만 원, 이자 12,533원.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이거 근데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아하. 300만 원입니다. 이자는 8,316원. 하나은행 비상금 대출 100만 원 있고요. 이자는 3,485원 내야 된다고 합니다. 대출은 일단 조금 여기저기 다다다다닥 받았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그게 이자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빌렸어요. 네? 그러면 다음 달에 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원금을 12달에 나눠서 갚아라. 그럼 이자가 붙으면 한 9만 원 못 되는 돈을 갚아야 되거든요. 원금 한 8만 3천 원에. 네. 근데 내가 지금 돈을 안 벌어요. 못 벌고 있어요. 그럼 다음 달에 어쨌든 생활비도 필요하고 요 대출이자 상환할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달에 100만 원 빌려가지고 쓴 게 쓰고 남은 게 한 달에 생활비가 한 80만 원 필요해요. 그리고 100만 원 받아서 썼어요. 그럼 20만 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요 20으로 한 달을 또 못 사는데 생활비는 또 80이 필요해. 그러면 60이 부족한데 여기에 플러스 대출이자 상환할 거 10만 원이 더 붙었죠. 네. 그러면 이제 90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90만 원만 딱 빌리냐? 아니요. 빌리는 김에 100만 원을 또 빌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원금이 계속 불어나요. 계속.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냥 적자 상태인데 빌려서 이걸 메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00원이라도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순간 끝난 겁니다. 네. 뭐가 끝났냐? 인생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어떤 재무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은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월급이 300만 원 꾸준히 들어오는데 갑자기 뭐 이번 달에 뭐 병원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돈을 좀 크게 지출해서 다음 달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요번 달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근데 그게 한 달 내지는 2달 이렇게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마이너스 이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건 못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매달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매달 빵꾸예요. 매달 빵꾸니까 아예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완벽하게 다 뜯어 고쳐야지 이분은 지금 그냥 요대로 가다가는 빚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뭐 다행히 2천인 거예요. 다행히 2천. 요게 이제 그 어디에서도 안 빌려주겠죠.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건데 하나은행 다 1금융권이니까 이런 데 착착착 막혀요. 이제 신용점수 낮아졌죠. 2금융권까지 빌리니까. 네. 여기에서 연체라도 되는 날엔 이제는 뭐 2금융권까지 싹 막힙니다. 그러면 우리 찾아갈 곳이 대부업체. 네. 이제 미래는 불보듯 뻔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는데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그냥 나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래도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오느냐인데 지금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늦진 않았잖아요. 늦지는 않았습니다. 늦진 않았고 여기서 좀 더 들어가도 늦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문제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고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분이 그러면 대출 규모나 이거 시기로 봤을 땐 네. 과소비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아직 성별도 안 나왔으니까 네. 지출 상세 내역을 보면서 성별도 한번 유추해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일단 주거비 약 60만 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월세는 46만 원, 관리비는 37,920원, 전기세 14,000원, 가스비 46,000원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식비는 30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편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소비가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30만 원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생활비 중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보험료는
보조료는 75,000원, 교통비는 5만 원, 월 기준 47,980원 네.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축은 2만 원 하고 있다고 하고요. 청년 주택 드림 2만 원을 납입하고 청약통장에 있다고 네. 있다고 합니다. 통신비는 7만 원, 66,500원 정확히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고정비는 또 82,000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료 17,000원. 구독료에 이 익숙한 단어가 보이네요. 유튜브 프리미엄. 카카오톡 클라우드 30기가 이거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그거잖아. 톡서랍 이래가지고 네. 뭐 가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주고받은 뭐 사진이나 이런 파일들 보면 누르면 저장 기간이 만료되어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네. 그런 거 이제 이용하려면은 뭐 카카오톡 톡서랍 기능 이용하셔라. 돈 내고 이게 그거구나. 예, 뭐 저장해두든지 서버에 저장을 해두는 거죠.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 이런 거. 예, 보통 이제 이거를 업무에 활용하게 되면 그런 옛날 업무 자료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쓰죠? 그러게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돈터뷰 처음 시작할 때도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저도 이 경우에는 내려놓습니다. 이거는 이거 하지 마세요. 예. 그럼 광고 조금 보셔야 돼요. 저는 아직도 유튜브 프리미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다. 그거조차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거 새로운 계정 만들면 뭐 한 달 무료 이렇게 해주는 네네. 거. 이놈들 돈 좀 벌었으면 그런 거 계속 해주지. 그것도 없어져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 화면을 끄면 소리가 안 나는 그 단점이 있는데 화면을 안 꺼요. 화면을 안 끄면 돼요. 켜놓으면 되죠. 네, 귀만 듣는 용도로는 화면을 안 끄면 되는 거고 이거에 왜 돈을 날려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벌면 상관없는데 맞아요. 돈을 못 버는 상태잖아요. 고정 알바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거 뭐 끊을 거는 일단 네. 한꺼번에 몰아살게요. 또 그리고 대출이자 45,000원.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그리고 미용실 2만 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한 달에 2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거 보면 남자일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자를 보면 45,000원밖에 아닌 게 아닌데 이거 한화하고 햇살론 이자 말고 우리은행, 뭐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등등 합치면 한 8만 원 돈 들어가거든요. 네.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나 싶은데 주거비 60만 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죠? 집으로 들어가야죠. 그쵸. 집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근데 지금은 들어가야만 하는데요? 해야 돼요. 그 나온 상황이 이유가 아까 얘기했죠. 부모님과 자주 부딪히는 상황이 있어서 자취를 결심했다. 네, 그거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나 결심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그냥 가출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28살에 가출한 맞아요. 거예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조금 유추를 해보자면 이제 사연자분께서도 용기가 안 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소비 습관이 이제 많이 쓰는 소비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고정적인 알바는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잔소리 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서 나오신 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무조건 잘 됐고 뭐 이 사연자님이 틀렸습니다는 아닙니다. 네. 부모님 중에서도 잔소리 많이 하시고 맞아요. 진짜 왜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보면 부모님이 제일 문제인 경우도 네, 많이 그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믿어주지 부모님 욕하는 거 못한- 아니에요. 그쵸.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 팩트로만 봤을 때는 좋아. 진짜 부모님이 신데렐라에 나오는 그런 나쁜 엄마야. 네.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신데렐라가 왜 집을 안 나왔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핍박을 받는데 네. 경제적 독립할 능력이 없기 거기서 때문에 먹고 자고 잘 수 있으니까. 속시게 해결되니까 음. 지금은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나와버렸잖아요. 이거를 다시 이 꼬인 문제를 풀려면 1번 내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집에 들어간다. 아마 더욱더 많은 고통이 있겠죠. 너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살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봐라.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이런 잔소리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견디기 힘들면 자 차선책 줄게요. 네. 어딘가에서 돈을 버세요. 그래야죠. 네, 취업 요즘에 어렵다고는 하는데 돈 버는 곳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벌려면. 건강한 남성분 아니십니까? 네. 할 수 있어요. 28살이잖아요. 네. 예, 만약에 이분이 진짜 남자고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왔으면 저희 국밥집에서 알바를 쓰는데도 요 정도 나이대의 남성분들을 아주 선호해요. 이제 군대 갔다 네, 왔으니까. 군대 갔다 왔으니까 저 이제 군대 가야 돼서 그만둡니다. 학교 복학해야 돼서 그만둡니다. 그런 변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변수 전혀 없고 요 정도 나이대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남자분이면 몸 쓰는 거 괜찮다? 고깃집 요즘에 시급 14,000원 정도 주거든요. 맞아요.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그런 경험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작은 사회라고 가가지고 막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투닥투닥 해보고 아니 지금 시도해서 실패할 게 뭐 있어요? 알바하는 게 무슨 내가 자본을 들일 일이에요? 맞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하나의 실패나 이런 것들은 그냥 했다가 야 너 일 진짜 못한다. 일 그만둬라. 뭐 요 정도의 마음 다침? 근데 그게 적성에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자 다만
아무런 경력이 없고 심지어 지금처럼 모르겠어요. 그냥 위축되어 있을 것 같은 이 상황이라면 알바 면접을 갔을 때 사장님도 기분이 싸할 거예요. 이 친구 왜 이러지?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딱 봤을 때도 그냥 뭔가 뭐 해본 적도 없고요. 뭐 근데 뽑아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뽑아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어요. 네. 그럼 알바 꿀팁, 면접 꿀팁. 딜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알바는 저 무급으로 일할게 하는 알바입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 신고해야 돼. 네,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제가 경력도 없고요. 네. 그런데 그 일한 요력인 적도 없고 그래서 제 일을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럼 왜 쓰겠어요, 사장님이?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러니 남들과의 가진 경쟁력은 뭐냐면 남들보다 시급 좀 덜 주셔도 괜찮습니다. 14,000원 시급으로 올라서 지원을 했지만 저는 12,000원 받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써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라도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냥 속 시원하게 한 일주일만 써보시다가 자르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줄 건 제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못하는지만 알려주세요. 너는 요것 때문에 그래. 뭐 예를 들어 근태가 엉망이야. 8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맨 8시 5분, 8시 10분에 너무 지각을 나와. 많이 지각 했어. 많이 해. 요런 문제인지 아니면 손이 느린지 아니면 일머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래야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래 얘가 경력은 없는데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네. 네. 이게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담도 없어요. 시급도 적게 달라고 그러지.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잘라달라고 그러지. 네. 다만 이렇게 얘를 뭐 좀 가르쳐놨더니 못 써먹겠다 이거 자르면 그것도 리스크이기는 그쵸? 해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급밖에 없어요. 좀 돈 좀 적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으로 가는 것은 딜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조금 돈을 많이 주는 진짜 많이 주는 곳이 힘듭니다. 뷔페 뭐 이런 데 가지고 나르는 거 뭐 고깃집 택배 그 택배는 그런데 그냥 진짜 몸만 쓰기 때문에 저는 딱히 배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잡생각이 사라진대요. 그렇죠. 딱 그거 해가지고 단기간 뭐 이렇게 돈 벌기는 쉬우나 네. 이삿짐 날라주고 이런 거. 근데 제가 권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알바 서너 명 있는 이런 고깃집이나 어디 음식집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매니저 있는 그런 식당에 가거나 위아래 사람들도 겪어보고 내 수평적인 사람들도 겪어보고 하면서 일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직에서. 그렇죠. 네, 그래야 내가 뭘 잘할 수도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내 위크 포인트가 뭔지 네. 중요한 건 후자거든요. 내가 뭘 못하는지 네.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없고 그런 걸 부딪혔을 때 내가 해결 능력이 없는지들은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거 경험 차원에서. 그리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맞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정적인 급여가 필요합니다.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한 달 일해서 최저임금만 받아도 20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최저임금만 받아도 그냥 해봐요. 그럼 여기서 실패할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요 대출 정리. 네. 대출이 지금 너무 중구난방 진짜 찔끔찔끔 지금 받아놓은 게 지금 2천이잖아요. 이거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뭐 이런데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아마 근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나오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정책 대출의 특징이 뭐냐면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그 신용등급이 낮거나 네. 혹은 둘 다 충족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저금리로 해봐야 그래도 대부업체보다는 낮은 뭐 그쵸. 10% 요 정도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로 묶어가지고 매달 고정 상환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자만 내고 있어요. 이러면 원금 안 줄어들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소액 대출들이 있을 때는 그 순서를 어떻게 잡아봐야 돼요? 일단 만약에 묶을 수 있다면 묶는 게 먼저고. 네. 그래서 한 달에 그래도 뭐 1,000만 원이다. 뭐 2,000이니까 2,000만 원이다. 이거를 뭐 5년 동안 상환하세요. 그러면은 1년에 400이니까 한 달에 뭐 한 40만 원씩 못 되는 돈이 나가겠네요. 네. 그 정도 돈이 나갈 텐데 그걸 이제 고정 비용으로 생각하고 빚 갚는다고 꾸준하게 갚으면서 목돈 생기면 이런 거 갚고 요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안 된다면 금액이 작은 것부터 없애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성취감 측면. 네. 7개 중에 하나 없앴어. 네, 이런 네. 게 있고 두 번째는 신용 점수 관리 측면에서도 채무가 지금 여러 개잖아요. 네. 금액도 중요하지만 개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줄인다고 한다면 개수를 하나 없애는 게 좋습니다. 7개 중에 6개로 줄었습니다. 네네. 이게 대부분 그럼 빚 갚으려면 금리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지 않아 생각해요. 그럼 5%짜리 있고 3%짜리가 있다. 그럼 5%짜리가 500만 원이고 3%짜리가 10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짜리 100만 원짜리를 없애셔라. 어차피 이 소액 같은 경우에는 2%든 3%든 1년 동안 놓고 보면 대출이 별로 커피 한 잔 아끼면 돼요. 네. 그 정도 돈이니까 금리 때문에
신경 쓰지는 마셔라. 그래서 금액 작은 것부터 없애시고 만약에 내가 목돈을 좀 모아가지고 여윳돈이 생겼는데 그럴 때 여러 개의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상환하냐? 만기가 좀 짧은 것부터. 원금 갖고 있고 만기 짧은 걸 상환을 해야 그래야 그 숨통이 트여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을 1년 동안 갚으려면 한 달에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에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막 5년 상환 아니면 뭐 이자만 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한 달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맞아요. 이거 갚는 거 보면 2천 맞아요. 사실 막 5천 얼마, 이거 봐요. 햇살로 뉴스 6천 특별자문대표 얼마. 150만 원을 빌렸는데 2035년 1월까지 갚는 거예요. 이자만 내요. 5천 원. 그리고 나중에 원금 상환하는 것도 2만 2천 원만 내요. 이거는 부담이 없어서 안 갚게 돼요. 우선순위가 밀려요. 네. 이런 거부터 없애야 한 달에 뭐 여유 자금도 생기고 이런 것들은 두고 그 짧게 되어 있는 거. 너 100만 원 빌렸는데 다다음 달까지 갚어. 두 달에 나눠서. 그럼 네.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만기 짧은 걸 먼저 갚아야 숨통이 좀 트이는데 지금 요분은 어차피 원금 내는 거 없으니까 네. 그냥 금액 작은 것부터 금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맞아요. 1번 집으로 들어가거나 그게 정말 싫으면 급여 125만 원 정도? 아이고 이거 단기업. 고정적인 알바를 구하세요. 알바 요즘에 알바몬 이런 것도 있지만 당근 이런 데 보면 많이 올라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임금, 시급 높은 거 내가 딜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되는 것들로 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봐서 진짜 배워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아니야 배워본다는 말 하지 마요. 여기가 무슨 학원인 줄 알아? 이런 맞아요. 생각해요.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진짜 본인들은 경험이거든요. 네네. 그냥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러면서 겸사겸사 용돈도 벌고. 근데 그 업장은 경험해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거기는 어쨌든 돈을 굴려야 되는 곳인데, 돈 벌어야 그쵸. 되는 곳인데. 누가 이제 경험을 하러 온다고 그러면.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나간대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업주 그래서 입장에서는 완전 안 손해죠. 좋죠. 안 좋죠. 그래서 경험하러 오는 것은 아니까 제가 뭐 사회생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지금 꼭 변화하고 싶어요. 정말 간절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간절함을 사장님한테도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집에만 들어가면 주거비도 60만 원이지만 식비 30만 원도 그래요. 아낄 수 있어요. 아낄 수 있어요. 그럼 90만 원을 아끼는 건데. 네. 그리고 매달 매일 어디선가 일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도 뭐 그게 야 변변찮 너 직장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알바만 하면서 살 거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그냥 준비한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취업도 내가 무슨 뭐가 있어야 취업 준비도 하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취준생이잖아요. 취업 준비생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취준생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이제 좀 무기력해졌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아니에요.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있고 28살이면 저도 취업하고 딱 일 시작했던 게 28살이거든요. 저도 직업이 바뀐 게 30살이니까 그 그러니까요. 전까지는 군인이었고 네. 늦은 건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하시는 취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직장 뭐 그럴 수도 있고 월급을 주는 기업 사무직 이런 거 생각한다면 되게 좁죠. 이 공백이 길어질수록 어디 들어가기 어렵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스펙도 좋아야 되고 네. 뭐 하잖아요. 음. 근데 분명히 거기 들어갈 거였으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를 하고 있진 않겠죠. 그게 안 되니까 아마 눈높이 낮추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눈높이 낮추다 그렇게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알바나 해보세요. 그게 음식점이든 뭐든지 간에 앞서 말씀드린 그걸 조건으로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러려고 한다면 다양한 직종 그러니까 단순 노동이 아니라 약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단순 그런 알바를 해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들이 있구나.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한 3년, 4년 전인가? 그 레일 배움 카드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한 적 있어요. 뭐지? 실내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중에 필름이라는 거 있어요. 네네. 우리가 보면 나무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나무 결에 스티커 붙여놓은 거. 네네네. 필름은 어디에나 쓰이거든요. 네. 특히나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뭐 이런 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필름 이런 거 꼭 쓰이고 더불어서 이제 목공도 배우고 이제 도배 뭐 이런 미장 이곳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도 그냥 웬만한 일당 요즘에 많이 올라서 하루에 막 25만 원, 30만 원 합니다. 그래요? 네. 인부 쓰려면 그 정도 필요해요. 그리고 네. 사람이 없어요. 네. 젊은 친구가 없어요, 아예. 나도 배워볼까? 그런데 가서 그런 걸 배워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요? 똑같이 배우는데 와 진짜 손재주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요령 있네. 이거 손기술 좋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나 여기에 재능 맞아요. 있나 없나 모르는 겁니다. 맞아, 맞아. 그걸 해보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해야지 내가 뭘 잘하는지 알 수 있고 돈을 버는 건 무조건 어디 사장 밑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하는 일 해가지고 월급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로 채용하신 분 중에 나이 어린데 이제 30살도 안 됐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 음식점 차리겠다고 지금부터 저는 돈 이 악물고 악착같이 돈만 모을 겁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해봐야 이게 돈이 맞아요. 되는구나, 내 적성에 맞는구나, 내가 하면 얘네보다 잘하겠네를 아는 거지. 지금 위축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맞아요. 잘못된 선택이나 뭐 하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냥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맞아요. 돈이 없으면 안 쓰는 게. 그냥 우리 나이를 상관 안 하고 낮춰보자고요. 15살짜리가 게임기가 사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 네. 빌려, 대부업체 가서.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게임기가 아니고 월세, 생활비, 뭐 밥값, 배달음식 그거일 뿐이고 네. 지출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고 나이만 다를 뿐이지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빌려서 쓰는 게 문제입니다. 빌려서 쓰는. 근데 보니까 이제 과소비는 안 해요. 식비도 사실 배달하는데 30만 원이면 저는 적게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으면 50만 원 넘게 나왔을걸요? 아마 이제 혼자 드시니까 한 끼 시켜가지고 뭐 2끼에 나눠 먹고 나름 아끼실 것 같은데 네. 요것도 진짜 아끼려고 그러면 안 먹죠, 사실 배달. 맞아요. 포장 주문하죠. 아니면 이제 냉동 사가지고 그거 구워 먹고요, 프라이.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막 무슨 진짜 국밥 한 팩에 막 3,500원 이러는데 모든 부가 다 국밥으로 가 있네. 제가 그래도 아는 쪽이 그쪽이니까. 네. 근데 그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거 맞아요. 네. 근데 그 가격이긴 해요. 딱 그래 요 정도 가격에 먹을 음식이구나. 그럼 그런 거랑 햇반 사 먹는 것보다 쌀 해가지고 밥 쪄 먹는 게 비용 아끼는 건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할 거는 그게 아니라 돈을 벌면서 아껴야지. 네. 이거는 그냥 안 버는데 쓰고 있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건 집에 들어갈지 그게 죽기보다 싫다면 빨리 일주일 내로 일자리 찾아보세요. 본때를 보여주세요. 저는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가지고 일을 막 잡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뭐 서울에 있을 수밖에 없게. 독립하고 싶으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게 먼저 1번이거든. 그쵸. 그 독립하고 싶으면 일단 나가자는 네. 가출이라니까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진짜 집을 나가고 싶어가지고 일을 그냥 하루 종일 잡아놨어요. 집에 갈 수 없게. 네. 좋습니다. 그렇게 풀어야죠. 네.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세요. 할 본때를 수 보여주세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알바하면서 내가 서비스업에도 일해봤는데 진짜 사람 마주치는 건 정말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고. 주방에서 배달, 일하고. 비대면 알바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배달도. 배달도 하면 되고. 맞아요. 아니면 무언가 그런데 내가 그걸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 그쵸.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배달업이다라고 한다면 그 배달 대리점을 차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는 한데 그런 거 해보시면서 일은 좀 배워보셔라. 지금 해야 될 건 급한 건 그겁니다. 제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돈 없으면 안 쓰지 써야 말아라. 되는데 정말 이건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이제 변화를 하시려고 이렇게 보낸 거 자체가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다. 좀 완전히 월급을 받는 취직은 하지는 않았지만 뭐 배달을 한다든지 쿠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불규칙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라고 쳤을 때 그럼 그때부터는 돈을 어떻게 모으면 좋을까요? 불규칙한 수입에서 돈 관리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럼 무조건 모으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이게 불규칙한데 그게 한 달에 1,0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이러면 상관없어요. 네네. 그러면 뭐 그냥 남는 족족 모으면 되니까. 근데 생활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죠. 고정 지출은 있는데 소득이 불규칙하면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 들어볼까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부족하면 빵꾸나게 되고. 그러면 뭐 1년 뒤에 얼마 모아야지 이런 거 자체가 안 돼요. 안 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럼 뭐 적금이나 이런 거 가입할 게 아니라 네. 그냥 빈 통장에 몰아 넣으세요. CMA 통장 같은 거. 모아 넣으시고 여기에 금액이 사실 적금이 그거잖아요.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모아야지. 네. 그래서 소액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얼마를 모아야지가 목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500만 원 모아야지, 뭐 300만 원 모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뭐 40만 원, 뭐 20만 원 이렇게 적금 드는 것처럼 네. 300만 원 모아야지 1년 이내에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돈 전부 다 CMA 통장에 몰아넣는데 6개월 만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돈 뜯어가지고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 묻어놓거나 아니면 뭐 주식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지. 정기적인 적금이나 이런 것들은 가입은 보류하시고 그다음에 네. 지금 하는 이 저축 청년 주택들이 2만 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그냥 납입 중지하세요 이거는. 네, 그냥 차라리 열심히 일하고 지친 나의 하루를 달래는 한 달에 그냥 과소비로 치킨 한 마리. 예,
사우나. 브랜드 치킨은 못 먹고 그 트럭 뒤에서 파는 거 있죠. 아, 그거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나는 얼마나 그거 맛있는데요? 맛있어. 맞아. 싸고 양 많고 응. 그다음에 그 머스타드 착착. 네. 난 껍질 너무 먹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나네. 그런 거 거기에 치킨에 맥주에 그 사우나 한번 싹 갔다 오고 네. 그런 나를 위한 사치로 차라리 쓰는 게 낫지. 청년 주택들이면 2만 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하면 돈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고정적인 수입을 만드셔라. 그게 얼마든지 간에 만드시고 제발 시작하세요. 미뤄두면 나이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혹시나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자면 주식 같은 데에다가 돈을 안 돼요. 근데 안 사실은 안 돼요. 그럼 원래 이제 코인은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식에다 돈을 넣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눠볼 수 있거든요. 네. 하나는 내 자산을 완벽하게 불려가지고 이 몸집을 확 키워서 어떤 이제 사다리를 좀 뛰어 올라간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자산을 좀 점프업 시키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이 투자는 물가 상승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내서 네. 나의 돈의 실질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워낙 이게 돈이 자꾸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넣는 게 둘 다 2만 원이 10만 원 돼봐야 네. 큰 의미 없어요. 뭐 외식 몇 번 더 하겠죠. 이 상황에서 그 의미 없고 그다음에 뭐 물가 상승을 극복할 만한 뭐 그렇게 길게 볼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문제는 이런 저축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괜히 주식이나 코인이나 넣었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게 버는 게 문제예요.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잃을까 봐가 걱정이에요. 잃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5만 원 넣었는데 와 씨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5만 원이 5배가 뛰어서 25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한 그 돈 5만 원의 가치가 되게 낮게 보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로의 네.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럼 근로의 신성함을 스스로 뭉개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5만 원에서 5배 돼서 25만 원 됐잖아요. 그리고 25만 원 플러스 어디서 또 돈 빌려와가지고 125만 원 어디서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반타작 돼요. 그렇죠. 이거 30만 원 되고. 야 5만 원이 25 5배니까 50이면은 250이고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망합니다. 네. 네. 이때 투자는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고 작으니까 손해 보면 안 팔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는 좀 보류. 투자는 보류. 그냥 빚 갚는 게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 갚으셔야 되고 근데 빚 갚기 전에 비상금 먼저 확보를 하세요. 1번이 비상금입니다. 아니면 그 비상금이 없으면 또 빚 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빚만 갚아도 네. 통장 잔고는 제로인데 어디 뭐 치아라도 아파봐. 그럼 병원 가가지고 한 100만 원 깨지잖아요. 그런 것도 뭐 몇 개 때우는 거. 그럼 그 돈 없으면 또 어디서 신용대출 받겠죠.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한 달치 월급 정도는 일단 비상금으로 확보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빚 차곡차곡 갚으시고 네. 고정적인 수입 만드시는 게 1번이다. 지금 빚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1년이면 진짜 열심히 하면 2천만 원 바로 갚을 수 다 있어요. 갚아요, 네. 사실. 사실 4천만 원까지도 모을 수 있어요, 1년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열심히 막 잠 하루에 4-5시간만 자고 네. 열심히 하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네. 진짜 1년은 치열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딱 1년만. 스스로 1월부터 2월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라고 해서 약간 멈추시라고 한다면 그 여지 있는 거죠. 그러면 100% 노력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진짜 남은 기간 딱 1년도 안 남았네요. 지금 3월 거의 다 갔으니까 네. 9개월, 9개월 반 정도는 닥치는 대로 한번 일해보고 해보자. 뭘 잘할지 말지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꼭 달라진 모습, 달라졌다고 달라진 이후에 생활이 바뀌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바뀌었다고.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라고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일단 주거비랑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정말 싫다 할 경우에는 뭐 월세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거 이 네. 부분은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하고요. 그 두 번째는 집에 들어가도 하셔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집에 들어가셔야 고정적인 수입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뭐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미용실도 가셔야 되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하셔야 되니까 그죠. 그럼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나만 더 높아시면 얘기하자면 일을 안 하고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 안심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네. 나는 취준생이야.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잡코리아도 보고 뭐 토익 공부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냉정히 놓고 보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냥 준비하는 사람으로 나를 씌워놔가지고 그렇게 정해버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일은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출의 규모도 그렇게 막 크지 않고 나이도 28살밖에 안 되셨고 어려요. 그 선택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취업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응원할 테니까 꼭 바뀐 모습으로 메일이나 댓글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커피 한 잔 사주시나요? 아, 그럼 국밥 한 그릇 그럼요. 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일할 곳이 없다 그러면 저희 그 국밥집 한번 오세요. 그럼 한 3일 일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무급은 아니죠? 정말 냉정. 이게 돈 다 주죠. 무급하면 안 돼요. 돈은 주고. 무급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자, 노동청에 신고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뚜기님 사연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